자, 오늘도 제가 한 사례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 컨셉이 뭔지를 알려드릴 내용들을 정리한 걸 한 4가지, 시간이 허락하면 한 5가지 정도의 수업 자료를 준비했고요. 여러분 강의 노트는 한 2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거고 강의 노트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필요하신 건 여러분이 뭐 캡처를 하든 사진을 찍든 자신의 건 자신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 먼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컨셉 기획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이거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요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컨셉, 원래 우리나라에서 외식업에 컨셉이란 용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뭐 말하면서는 많이들 하지만 야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정의 내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컨셉을 모르고 외식업을 한다, 요거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쉽게 컨셉을 식당 사업자가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2개 꼭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셉 기획을 배우면 무엇이 달라질까? 즉 여러분이 창업자이던 기존에 외식업을 하고 계시던 이 컨셉 기획을 배우시고 뭘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2번째는 이걸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오늘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이런 이론을,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컨셉 기획을 배우면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의 식당은 정체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 말조차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야, 식당의 정체성이 뭐니? 뭐 이런 건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하나씩 얘기할 거니까 어쨌든 이런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의 식당을 정체성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마치 옛날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 처음 들어가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뭐부터 했죠? 단어를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그쵸? 이것처럼 이런 학문을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공부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공부하다가 이게 모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거 뭐지 하고 막연히 넘어가지 마시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죠? 네,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에도 컨셉 과정에서도 제가 중간중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이제부터 그냥 스마트폰에 챗 GPT 다 설치되어 있죠? 없는 분은 이따 옆에 사람한테, 선배님들한테 물어봐서 설치를 스마트폰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컨셉을 배우게 되면 뭐가 내 식당의 정체성도 만들고요. 2번째, 고객 경험. 이런 말도 많이 안 쓰던 말이잖아요. 고객에게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 시대는 끝났다. 경험을 파는 시대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알게 되면 뭐가, 이런 요소들이 그동안 여러분은 음식에 맛있는 레시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내 식당의 성패는 바로 컨셉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그래서 컨셉 기획을 배운 사람은 첫 번째, 내 식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내 식당의 핵심 가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상담하는 분들에게 여쭤봤을 거예요. 당신의 식당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설명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식당의 고객이 무엇을, 왜, 어떻게 내가 내 소비자에게 제공할지를 정의하는 것들, 이런 걸 명확하게 철학으로 정립하는 걸 우리가 컨셉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명확하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하게 돼요. 마치 영화 감독이 왜 그래? 마이크를 꺼요. 아니, 스피커를.
재밌죠?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겨요. 자, 컨셉이 결국은 뭐냐면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죠. 마치 영화 감독이. 여러분은 이제 식당의 주인이 아니고요. 영화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당은 한 편의 영화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식당은 한 편의 아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요. 그죠? 또 시나리오만 씁니까? 그 시나리오를 누가 사용하죠? 배우들이. 그럼 여러분의 배우가 있을 거예요. 누구죠? 직원들이에요. 또 관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객들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를 잘 극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여러분의 직원들은 누가 배우가 되고 그 여러분이 쓴 시나리오대로.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식당을 하시는데 시나리오가 없어.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시나리오가 없어. 그러니까 직원들은 좌충우돌.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무슨 연기를 해야 될지, 무슨 시나리오를 가지고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매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컨셉 기획을 배운 사람들은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간판에 글씨체는 무슨 글씨체를 써야 되지? 우리가 보통 폰트라고 합니다. 그냥 궁서체를 쓸까? 굴림체를 쓸까? 아니면 그냥 캘리그래피로 누군가가 막 붓글씨처럼 써준 걸 쓸까? 어떤 폰트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간판을 보고 소비자들이 여러분의 매장에 들어오고 싶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 그게 매장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벽의 색감, 메뉴판을 주잖아요. 딱 펼치면 첫 번째 나오는 문장. 여기다 뭘 써야 될까요? 조명은 어떤 색으로, 어떤 조도로 만들어야 될까요? 어떤 위치에 설치해야 될까요? 요즘 누군가가 식당에 오면 무조건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 집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영 먹고 싶지 않는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죠? 바로 조명을 제대로 모르는 사장님이 식당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음악, 직원의 말투 하나하나가 모두 식당의 컨셉이고 이러한 모든 요소는 어떻게 돼야 된다? 통일된 메시지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당은 고객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닌 특별한 경험, 감정적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은 고객에게 어떤 감정이 들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권유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군복 묵은지 김치찜이에요. 근데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소량기도 갔다 오라 그랬고, 제가 백백 막국수도 갔다 오라 그랬고, 자,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 갔다 와서 흉내를 내시기는 하는데요. 이상하게 성과가 안 나와요. 그 성과가 뭐냐면 군복 묵은지 김치찜은 이벤트도 안 하는데 매일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네이버 영수증이에요. 블로그가 아니고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미니멈 하루에 10개, 보통 20개, 주말에 많이 달릴 땐 40개씩 달려요. 이벤트를 해도 이렇게 달리게 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다 자발적으로 써줍니다. 밤 10시 10분쯤 되면 군복 묵은지 김치찜 대표님이 매출액하고 그 리뷰를 다 사진을 캡처하셔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캡처를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또 다 읽어봐요. 그걸 읽어보면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아요. 그 소비자들이 그 집에서 느낀 감성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하루에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 20개, 30개, 40개를 소비자들이 써주는 걸까? 자, 그런데 이 집이 테이블이 10개밖에 없고요. 뭐 아무리 열심히 회전을 시킨다 그래도 테이블이 40개, 50개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4, 50 테이블에서 어떤 날은 100% 영수증 리뷰를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렇죠? 우리 소백강 감자탕 대표님 갔다 왔죠. 본인이 봤죠. 본인도 그렇게 해봤죠. 근데 그렇게 안 써주죠. 이상하죠. 여러분은 뭘 본 걸까요? 왜 나도 저 사장님이 하는 것처럼 음식도 설명도 하고 반찬도 잘 채워드리고 나름 공손하게 친절하게 했는데 왜 내가 할 땐 영수증 리뷰를 안 써주는 거고 왜 군봉 사장님이 하면 써주는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첫 번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고객을 바라보는 마음이 머리가 다른 거예요. 내 머리에서는 이게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든 손님을 만족시켜야 되겠다. 내가 영수증 리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도 그 당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아, 이 사람이 그냥 친절하게 하는 것 뿐이구나. 아,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마치 내 가족이 나에게, 내 어머니가 나에게, 내 누나가 나에게, 내 동생이 나에게 뭔가 더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과 여러분이 계산돼서 하는 친절과 서비스와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게 그러면 왜 그분은 그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게 컨셉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가게에 온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장착하는데 이 나이가 68세가 되신 분이 1년을 넘게 공부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빠지지 않아요. 지금 1년이 넘으셨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어요. 회식도 안 빠져요. 이분이 뭐 술 먹으러 가는 걸까요? 아니겠죠? 네, 여기 와서 온전히 여러분의 길을 받고 여러분의 모두를 배우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고객들을 내 가족 이상으로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것이 떨어지기 직전에 정말 내 자식에게 더 맛있는 걸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리뷰가 빵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처음은 어렵지만요. 시작이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루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식하시지도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재밌는 일은 생겼어요. 옛날엔 리뷰만 보내시더니 어떤 날부터는 갑자기 카톡에다 사진도 찍어서 보내시고요. 손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날은 영상이 와요. 근데 영상이 뭔가 그랬더니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걸 찍으세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뭐 보고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막 이런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인터뷰 하셨대요. 아니 손님들이 이런 걸 해줘요? 양해를 구하면 다 얘기해 준대.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무슨 키워드로 왔는지, 먹은 맛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다 물어보시는 걸 자기가 영상 찍겠다고 하고 얼굴은 안 찍지만 음성을 녹음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게 너무 잘하십니다. 그럼 또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까요? 군봉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사는 보람이 있다고. 나는 그냥 이 식당 잘하게 해보려고 한 건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대요. 잘 되는 건 이미 넘어선 것 같고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내 신랑이 만든 음식을
소비자들이 와서 물개 박수를 치면서 먹어주고, 내가 해준 서빙에 이렇게 리뷰를 써주고,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 이런 것들이 컨셉입니다, 여러분. 자, 왜? 그분이 바로 그 소비자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식당에서의 경험을 만들어줬죠?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감정적 연결이 된 겁니다. 감정적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음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여기에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왜? 겨우 10,000얼마짜리 김치찜을 먹는데 이건 무슨 10만원, 100만원짜리 오마카세보다 더 극진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고객은 이 집이 이런 거구나 하고 명확하게 느끼게 되고, 그 느낌을 재방문하고 주변에 추천하게 됩니다. 당연히 리뷰도 써주겠죠. 또한 신메뉴 개발, 마케팅 활동, 직원 교육 등 모든 의사결정에 일관된 기준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효율적인 운영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도요, 군몽도 처음엔 매출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공부하러 오셨겠죠. 많이 힘드셨어요. 방송에 15번인가 나왔는데 방송 나오면 매출이 쭉 올라갔다. 한 달 지나면 쭉 떨어졌다. 이걸 평생 반복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희일비해야 되나? 항상 꾸준하게 잘 되는 방법은 없을까? 예, 그건 TV 출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건 나에게 답이 있었던 겁니다. 사모님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그 전엔 그냥 대충 가서 대충 봐주고 오셨는데, 이때부터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컨셉이 바뀐 거죠. 아침에 10시에 똑같이 출근해서 모든 테이블을 내가 다 케어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테이블에 6번 오신다고. 김치찜 하나 15,000원짜리 먹는데 6번을 테이블에 오신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리뷰 중에 한 리뷰는 이런 리뷰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매일 보니까요. 왜? 초기에는 제가 거기 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하시나 제가 감시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들어가 봤더니 리뷰에 이런 리뷰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게 나쁜 리뷰가 되게 많아요. 전 그것도 다 보거든요. 거기에서 너무 귀찮게 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걸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사람 봐가면서 하라고 할까? 제가 하룻밤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그분의 생각과 행동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만약에 그런 얘기를 의식하게 되면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주눅들겠죠. 손님을 눈치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룻밤을 고민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지금 하시는 대로 하게 놔두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 버려도 상관없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사랑하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사람만 내 고객으로 만들어도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말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이제 이분이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준 것이겠죠. 자, 반면에 이 컨셉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음식에만 매달립니다. 레시피에만 매달리고요. 맛있는 레시피만 찾아다니고요. 누군가 음식을 잘하는 사람에게,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단기적인 유행을 쫓습니다.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이런 메뉴도 해보고, 저게 잘 된다 그러면 저런 메뉴 하고, 또 뭔가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필요하죠. 하지만 이건 컨셉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걸로는 여러분이 절대로 컨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점포는요, 개성도 없고요, 차별성도 없습니다. 그냥 고객들이 맛있다라고는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식당에 굳이 와야 되는 특별한 분위기, 스토리, 경험은 절대로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케팅이라는 걸 배워서 하다 보면 되게 고민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뭘 마케팅하지? 우리 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그냥 맛있다고? 친절하다고? 우리 집 인테리어 멋지다고? 이걸로 여러분이 잘 안 된다는 건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왜 조화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밑에는 바지는 트레이닝복이 있고 위에는 저고리 있고 모자는 중절모 쓴 여러분의 매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야. 우리 매장은 이런 컨셉을 갖고 있어. 결국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들의 충성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매출이 높았었는데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컨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이 컨셉을 배우게 되면 배우지 않은 사람과 구체적인 차이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컨셉이라는 게 필요하다 안 하다라는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컨셉을 배운 사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고객 경험의 구조를 정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죠. 고객 경험의 구조를 정의한다. 메뉴와 여러분의 매장의 공간과 서비스와 여기 또 마지막에 제가 이걸 썼어요. 온라인 컨텐츠. 여러분 여기 온라인 마케팅 한다는 사람들 블로그를 쓰시죠? 뭘 쓸 겁니까? 쓸 말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어떤 사장님한테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왜? 아침에 제가 여러분 블로그를 다 봅니다. 물론 100%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한테 혹시 블로그 때문에 혼나보신 분 있나요? 네. 왜 손 안 들어? 손 넣은 사람도 다 들어야지. 야, 왜 맨날 똑같은 말 쓰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수강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니까, 뭐, 얘기 안 하지만 이제 초짜들은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용이 내가 매일 보는데, 내가 볼 때 너는 다르게 쓰는데, 나는 다 똑같이 보인다. 왜 매일 똑같은 말을 하니? 다른 말을 써라.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써야 돼 라고 이제 코치를 해줬는데 바로 쓰고 보내준다더니 안 보내주네. 왜 안 보냈어? 썼어? 근데 보내야지. 카카오톡으로 지금 보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그때 운전하면서 제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운전하면서 블로그를 봐요.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운전하니까. 그러면 이제 신호등에 딱 멈추잖아요. 그럼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전체 카피를 해요. 여러분 블로그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꾹 눌러가지고 전체 모두 선택하면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카피한 다음에 어디다 붙여넣기 할 것 같으세요? 네. 카카오톡에다 붙여넣기 해요. 제가 저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카카오톡에서 읽어주기 기능 있는 거 아세요? 카카오톡에 읽어주기 기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읽어주기를 딱 누르고 저 친구가 쓴 거 쭉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 쌍욕을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걸 제가 다시 카피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갖고 간다? 챗 GPT로 갖고 가요. 그래서 야, 요거 얘가 쓴 건데 요렇게 수정해 줘봐. 그래가지고 제가 스마트폰 저기 거 좀 이경섭 대표 거 좀 갖고 저거를 해서 좀 주세요. 카카오톡에서 내가 보내준 거. 네, 그걸 해서 주세요. 좀. 이거 되게 중요한 공부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짓 하고 사는지를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제가 욕하러 전화 안 해서 좋죠, 되게. 옛날 같으면 욕하러 전화 많이 하는데 안 하니까 되게 좋지.
숙취 좀비 탈출기, 양재동 3대 숙성 감자탕. 이건 해장국이 아니라 생명수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단순한 맛집 후기가 아닌 처절했던 숙취 지옥 탈출기이자 새 생명을 얻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날 없으신가요? 눈을 떴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머릿속에선 어젯밤 회식 자리의 BGM과 부장님의 애창곡이 무한 반복 재생되고 속은 마치 유감이라도 흐르는 듯 부글거리는, 네, 맞습니다. 바로 숙취라는 이름의 지옥에 팔을 들인 날 말입니다. 어제 딱 한 잔만 더를 외쳤던 과거의 나 자신을 격하게 원망하며 이불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 같던 절망의 순간 제 흐릿한 의식 속으로 한 줄기 빛처럼 구원처럼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감자탕이 아니었습니다. 이름하여 황제 삼대숙성 감자탕. Sparkles. 숙성, 그냥 감자탕이랑 뭐가 다르길래? 하는 의심도 잠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쥐어짜 양재동으로 향했습니다. 거의 기어갔다는 표현이 맞을지도요. Right parenthesis.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곳에 이름에 숙성이 붙었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네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숙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학이자 정성이 담긴 비기였던 것입니다. 3대 숙성 감자탕의 숙취 필살기, 전격 해부, 낱낱이 파헤쳐 보자. 비기 24시간 저온 숙성 무뼈 그냥 3대 아니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재밌게 저만의 프롬프팅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고쳐서 보내드린 거예요. 저런 식으로 재밌게 좀, 위트 있게, 유머러스하게, 그죠? 에피소드하게.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삶을, 너의 고객들과의 에피소드를 그냥 너무 뻔하게 똑같은 말로 쓰지 말고, 저렇게 창작을 해서 사람들이 기왕 읽게 되면 재미있게 보고, 나도 재미있고, 내 매장을 하나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감독이다. 내 매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연들을 재미있게 영화처럼 만들기도 하고, 연극처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자. 뭐 그런 차원으로 한번 오늘 보내드렸던 거고요. 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고객의 경험의 구조를 생각해 보자. 그래야 메뉴와 공간과 서비스와 온라인 컨텐츠가 전달할 핵심 메시지. 왜냐면 아까 주제가 뭐였냐면, 해장이었어요, 해장. 그럼 왜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날 3대 숙성 감자탕에 가야 되는가. 이걸 재미있게 한번 구성을 해본 거죠. 자, 그런데 안 배운 사람은 어떨까요? 간판, 인테리어의 느낌 정도로만 그냥 내 매장은 식당이고 손님이 와서 불편하지 않고 맛있게 먹고 가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배운 사람들은 메뉴와 공간과 서비스와 마케팅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메뉴도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배운 사람은 시그니처 메뉴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릴 거고 보조 메뉴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시그니처 메뉴는 원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이게 대표성을 가지려고 보니까 원가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익이 별로 많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걔가 이익이 안 난다고 가격을 올리면 시그니처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가를 아끼겠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내세워서 결국 손님은 그걸 보고 오지만 그것만 먹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익 메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제 상권 분석 전문가 과정에서도 제가 그걸 분석한 걸 보여드렸어요. 그것도 유튜브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알아야 되니까. 내가 메뉴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가격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내가 살고 죽는 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메뉴를 만들고 그 메뉴를 구성했지만 그게 소비자 입장에선 그 집을 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알고 거기에 따라 원가도 유행도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메뉴를 스트럭처, 구조화시키는 능력, 거기에 프라이싱, 가격이라고 하는 가치를 매기는 능력들이 생기는 사람이야말로 컨셉을 아는 진정한 푸드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누군가가 유행한다 그러면 카피하고 그죠? 남이 가격 올리면 따라서 올리고 남이 내리면 나도 내리고 뭐 이런 식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매장을 만들 때 나만의 스타일을 정의 내리고, 인디 테이블 제가 며칠 전에 또 갔거든요. 살려달라니까 가야 되잖아요. 죽게 놔두면 안 되지. 갔더니 컨셉이 뭐야? 그랬더니 뭐 되게 영어로 그럴듯하게 써놨더라고요. 브리티시, 인디안, 레스토랑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브리티시까지는 어디서 알겠지? 인디안, 캐주얼 다이닝. 이거 못 파는데요.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뭐 어렵겠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 나 별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영국식 커리 전문점. 어때요? 커리가 영국식이야? 난 인도식밖에 모르는데? 저기 뭐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 그런데 딱 들어왔어. 근데 이게 영국이야, 미국이야, 한국이야, 이태리야야. 이거 잘 모르겠어. 어때요? 느낌이? 여러분도 가보셨죠? 어디? 우리나라에 영국식이 딱 하면 떠오르는데 어디 있어? 그렇지.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넌 안 가봤니? 가봤대. 영국도 가봤대.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만들었대. 근데 이게 뭐야? 그죠? 그래서 배운 사람은 이게 되는 거야. 자, 컨셉이 만들어지고 그 컨셉에 의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분위기에 의해서 메뉴가 만들어지고 그 메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가 또 뭘 지적질을 했겠어요? 미안해요. 나 홍보하고 있는 거야. 욕하는 거 아니야. 어디라고 여기가? 인디 테이블이라고. 인디 테이블. 자, 제가 유니폼 얘기도 했어요. 유니폼은 어떤 걸 입어야 될까? 제가 서비스 얘기도 했어요.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멘트는 어떻게 날려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컨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컨셉을 안 배우니까 나는 컨셉을 브리티시, 인디안, 뭐 캐주얼 다이닝이라고 했지만 그냥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인 거지 이게 컨셉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러 잘 온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모두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출이 오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놨어요. 컨설팅 47개 점포의 추적 결과 컨셉을 제대로 만든 매장은 뭐가 된다? 객단가가 15% 올라갔다. 재방문율이 1.4배 상승했다. 마케팅 비용은 20%가 어떻게? 절감되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위기 대응력까지 생겼다. 왜? 경기가 나빠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위기 대응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카톡방에 계속 올리잖아요. 지금 최고 매출 갱신하는 여러분 동문들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요즘은 너무 많아서 그만 올리고 있는 거야. 위화감 조성한다고 할까봐. 하지만 저는 끝까지 올릴 겁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도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도 저런 노력을 통해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외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자, 제가 시뮬레이션 한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같은 상권에서 2명의 사장님이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추적을 해봤습니다. 컨셉을 기획하고 습득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오픈 1개월 차부터 브랜드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사진을 SNS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적시켰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러분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했다고 내일 나타날까요? 이 세상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하려면 매일매일 올리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이 효과가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배움에 따라 사진의 방식도 바꾸고 릴스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구조화된 때까지 가기 위해선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보통은 12주 동안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면서 그걸 해보곤 효과 없다고 스톱합니다. 영원히 그런 사람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메뚜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냥 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는 게
제가 볼 땐 더 맞는 말입니다. 의심하지도 말고요. 왜? 물이 안 나올 음물을 제가 파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2003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을 이 외식업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뇌피셜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통계와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주먹구구식보단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고도 계속 추적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를. 그래서 이 A 사장님 같은 경우는 1개월 차에는 이렇게 브랜드 해시태그 SNS부터 시작했지만 4개월 차가 돼선 드디어 그동안 연구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가 완성되고 홍보용 협업 이벤트도 진행하고요. 9개월 차가 되니까 리뷰 키워드 분석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고객한테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투자해서 인테리어 빵빵하게 해놨는데 반짝하고 끝나고, 또 잘 안 되니까 이 메뉴 추가, 저 메뉴 추가, 이거 삭제, 저거 삭제 하니까 소비자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도 무엇이 컨셉이 없으니까 재방문율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브랜드죠. 여러분 동문이에요. 온유담. 정말 좋은 매장이었는데 사실은 컨셉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정의 내리고 전달하는 것이 약간 부족했었어요. 사실은 저는 온유담을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온유담이란 상호에다 컨셉을 붙여야 되겠다. 컨셉은 무엇으로 할까? 두부로 한다. 그냥 두부는 컨셉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두부로 한다? 프리미엄 두부로 한다. 그런데 프리미엄 두부가 도대체 뭐야? 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본에서 봐왔던 모든 두부 관련 자료를 다 드렸어요. 이 중에서 네가 보고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메뉴를 구성해라. 그리고 컨셉 트립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두부집들을 본인이 가서 다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들었다? 두부 미식 한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있지도 않은 12가지의 두부를 한 상에다 모아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했을까요? 이걸 얼마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비싸게 받으면 좋죠. 근데 비싸게 받으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일단 나오지 않고요. 가성비, 소비자의 관심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 집은 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이싱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이 대표님들이 원가를 계산해 갖고 온 걸 가지고 이 집에서 최적의 소비자도 만족하고 이 집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그걸 판매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죠? 제가 해드린 건 제가 메뉴를 만들어 준 적도 없고요. 제가 가서 일을 해준 적도 없고요. 제가 무슨 기획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준 적도 없어요. 저는 컨셉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분들이 그걸 제대로 실행해서 1년 만에 과거에 컨셉이 없던 매장에서 이젠 명확한 컨셉의 매장으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저는 컨셉 기획을 알면 브랜드, 모르면 그냥 식당으로 남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제부터 너는 브랜딩을 시작한다. 그리고 요즘 제 블로그에다 여러분 매장에 대해서 뭔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브랜드를 리뉴얼한다. 나 브랜드 있는데 왜 리뉴얼을 하지? 예, 컨셉이 없었던 브랜드를 제가 컨셉이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컨셉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이런 차이를 가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매장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게 될 거고, 여기에 내용에 자세히 보시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뭐가 눈에 딱 띄나요? 반복적으로 보이는 단어. 설계도라는 게 보이시죠? 설계도. 여러분, 아까 제가 영화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시나리오. 이게 결국은 건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죠. 시나리오는 약간 추상적인 느낌입니다. 그쵸? 근데 설계 도면은 어때요? 매우 정량적이고, 매우 가시적이고, 매우 정확해야 되고, 그거대로 건물을 지어야 건물이 건축 허가가 나가겠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식당을 이제 그것이 메뉴가 됐던, 그것이 공간이 됐던, 그것이 분위기가 됐던, 그것이 서비스가 됐던, 여러분은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 도면을 그리는 능력을 저와 함께 키워나가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설계 도면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건 제가 여기다 또 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닙니다. 비용은 없어지는 겁니다. 비용과 투자, 자산의 차이는 뭐냐 하면, 비용은 자동차에 넣은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가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여러분에게, 물론 차가 가게는 해줬지만 여러분이 크게 얻는 게 없을 겁니다. 먹고는 살았겠죠. 이런 게 제가 비용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비용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산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어떻든가요? 값이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매장도 그냥 비용과 같은 매장일 수 있어요. 매일매일 비슷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하는 매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가 쌓이고 이것이 가치가 늘어나고, 그래서 손님은 계속 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매출이 자산화되어서 여러분의 브랜드가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선 결국 뭐가 필요하다? 컨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만들어준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의 매장들을 정말 많이 뭔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멘토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세요? 왜 누구는 떡상을 하는데, 왜 누구는 똑같이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변화가 없지? 뭐죠? 컨셉은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컨셉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컨셉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서 컨셉은 직원이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사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맛있는 집을 넘어서서 진정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그러한 식당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할 거고, 제가 아까 그런 사례로 많은 점포들을 오늘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